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3.7% 내렸습니다. 뭐 시장이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좀 나왔죠. 뭐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수급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자동차 쪽과 바이오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오늘 3% 내리기는 했지만 현대차를 포함해서 그쵸? 이쪽 뭐 현대 기아차 그리고 관련돼 있는 뭐 이런 부품사들 이쪽으로 포함해서 한 덩어리 그리고 바이오 쪽에 한 덩어리 그리고 반도체 쪽은 사실상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신규를 공략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바이오와 자동차가 앞으로 조금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종목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먼저 인증을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잖아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오늘 마감이죠. 3월 11일까지예요. 대략 한 두 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37%입니다. 자, 오늘도 돈을 벌었다. 지난주에 고가 3월 6일 날 제가 131%를 찍고 제 계좌가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한 120%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반도체 쪽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그냥 이야기를 다 드릴게요.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인데 이 리노공업이 엔비디아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엔비디아가 고가에서 10%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보였다. 그렇다는 건 이 내용을 가지고 현대차, 기아차하고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이 정도 계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뭐를 하고 있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리얼로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를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근데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언제? 시가에 54,300원. 오늘 종가에 62,000원이죠. 그렇죠? 어떤 종목입니까? 신고가 종목이다. 제가 뭐 하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 그냥 네이버에 찾아보고 뭐 하고 뭐 재무제표 보고 뭐 이익이 얼마 나는지 그거 다 보면 되니까 직접 다 보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느 관점에 의해서 내가 타점을 잡고 매수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신고가 종목, 즉 강세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때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시가 대비해서 저는 시가에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 17%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 즉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죠? 3월 11일 시장가 매수 자람테크놀로지 8시 53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잡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도 다른 데서 어이없는 상황에서 물리고 내가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오늘도 HLB 제약, ABL 바이오, 자람테크놀로지 이렇게 진행됐고 자람테크놀로지는 방금 보셨고요.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HLB 제약 보세요. 오늘 14% 상승 마감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 강세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ABL 바이오 오늘 고가에서는 조금 밀렸는데 그쵸? 거의 뭐 하락한 건 아니에요. 물론 시가보다도 조금 밀렸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략을 했죠.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고 근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않으면 주시장은 항상 나한테 수익을 줍니다. 하지만 타점이 중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점을 공략하는 데는 현대차, 기아 같은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오늘 제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타점이나 뭐 신고가 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제가 매매하는지 다 보셨죠?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현대차 그리고 기아를 봐야 되니까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뭐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지금까지 어떤 종목 하는지 보셨으니까 현대차 기아를 제가 왜 보는지 아시겠죠? 강세 종목이니까. 왜?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뭐를 어떤 내용이든 최종적으로는 실적이 되겠죠. 근데 그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무언가예요. 그렇죠? 실적은 나중에 되면 업황이 좋아지고 개선되면 실적은 올라옵니다. 근데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에 맞춰서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적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장치 산업이고 너무 좀 장기 침체를 겪어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종목들 말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기아도 그 자동차다 보니까 시클리컬로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의 주봉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자, 내용 보세요. 여기 96,800원을 간 게 2021년이에요. 고가. 근데 이게 5만 원까지 빠집니다. 50% 빠져요. 근데 이 구간에 주가가 빠졌으면 실적이 나빠져야 되죠.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고가를 찍고 주가 빠지는데 실적이 오히려 좋아진다고요. 왜? 그 전에 올랐으니까. 96,800원 고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과정에서 야 실적 서프라이즈. 근데 안 올라. 야 실적 서프라이즈. 근데 안 올라. 그 짓을 1년에 4번을 한다니까요. 4번을. 근데 주가는 빠지니까 사람 미칠 지경이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걸 연구하자, 재무제표를 공부하자, 주식 투자하는데 재무제표를 알아야 된다. 도움됩니다. 도움되는데 이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 돼요. 근데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치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조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걸 보자. 자, 삼성전자 말고 이걸 기아로 놓고 볼게요. 기아가 현대차보다 더 강하죠. 근데 12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1월 달에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저 PBR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PBR 관련된 스케줄은 2월 말에 발표를 하고 3월 달에 실행을 하겠다였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죠?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올라가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요? 12월 달에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다. 왜?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현대차는 신고가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신고가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기아가 더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기대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대감만큼의 움직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를 매매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토대로 이게 한번 시세 이 방향을 잡으면 한두 달 오르고 끝나나요? 물론 한 차례의 시세는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3개월을 넘기지 않고 3개월 정도 올라간다면 만약에 3개월 올라가서 뭐 한 달,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계속된 이 한 번의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사실상 1년, 2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내가 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관련주의 움직임을 보자. 예를 들어서 코리아 FT. 자, 보세요. 오늘은 내렸지만 어떻습니까? 변동폭이 더 크잖아요.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있었으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로 인해서 이 구간에는 비슷한 이 상승률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코리아 FT를 포함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단기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근데 뭐 저렴한 중소형주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가 뒤를 받쳐주잖아요. 코리아 FT는 벤더입니다.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 코리아 FT를 포함한 벤더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모든 주식의 실적보다 더 빠른 게 뭐라 그랬어요? 시세라 그랬죠. 시세가 먼저 가면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코리아 FT나 뭐 이런 그 관련돼 있는 그 부품사들의 움직임, 즉 벤더의 움직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코리아 FT를 매매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서 내가 관련된 움직임을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리아 FT.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매수하고 내렸죠. 매수가를 이탈하고 거의 뭐 약손실 중에 있어요. 근데 2월 초에 제가 바로 공략을 하죠. 매수 4번이나 했어요. 4일,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번. 5일 동안 4번 산 거, 4번. 그랬을 때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동안 28%. 그러니까 지금 여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했어요? 고가를 찍고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팔고요. 쭉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삽니다.
이런 매매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은 타점이다. 타점. 그러면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을 하겠죠. 원리가 있지만 그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할 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그쵸?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리봇, 그쵸? 어때요? 신고가 구간 상승. 이거 매매하고 딱 3거래일 걸렸거든요. 47%. 그쵸?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하는 경우 있지.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먹기 위해서.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매는 돌려야 돼요. 어떤 종목 내가 잘 잡아갖고 갖고 있는다고 한들 그게 안 가면 난 시간을 버릴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대한 리스크는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배우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쵸?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자. 그러면 호재를 보고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을 먼저 보고 호재를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재료를 뒤에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것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일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뉴스가 내가 원하는 뉴스, 내가 기대하던 뉴스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면, 그러니까 너무 올라갈 때 따라가면 당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게 신고가라는 거고, 무엇보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 내용, 기대했던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되냐면 폭락합니다. 근데 올라갔다 폭락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 내용을 지금 상황,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즉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